반갑습니다. 자연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묘목 구입 시 주의사항, 절대 구입하면 안 되는 묘목과 보상 가능한 묘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제가 사과 묘목을 한 120주 정도 심었습니다. 이게 올해 제가 심은 사과 묘목입니다. 사과나무인데 이건 육모장에서 바로 구입을 해서 가지고 와서 심은 겁니다. 비가 오는 바람에 여기 보시면은 비가 올 때 심으면 잘 살죠. 예, 그래서 육모장에서 바로 구입해서 비가 오는 날 제가 구입해 가지고 바로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으면은 100%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과 묘목 심는 거는 저번에 유튜브에서 방송을 한번 했는데 묘목 심는 방법은 다 비슷한데요. 너무 깊이 심는 것보다는 얕게 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성대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묻히면 얕게 묻히면은 덮으면 되는데 위로 너무 깊이 묻히면 방법이 없습니다. 땅보다 그럼 물이 차고 그렇죠. 그래서 깊은 것보다는 정확한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깊은 것보다는 좀 얕게 심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외성대목보다 외성대목을 덮어버리면 안 되죠. 이런 대목을, 그러니까 외성대목이라는 게 이게 작게 키우는 대목들인데 다 이렇게 접목 부위들이 다 있죠. 접목 부위가 있는데 접목 부위보다 위까지 흙을 채워버리면 외성대목이라는 의미가 없으니까 안 됩니다. 외성대목은 나무를 작게 키워서 수확을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점을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심는 걸 위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묘목을 어떤 걸 구입할 것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요거는 작년에 제가 심은 사과나무인데 요거는 좀 말라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반드시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을 주고 심어야 됩니다. 뿌리는 사방으로 편다. 이런 거는 물주기고요. 이런 거는 묘목 감별하는 데는 별 필요가 없겠죠. 요 작년에 심은 감나무인데 감나무는 뿌리가 까맣습니다. 까만 감나무, 이 까맣다고 해서 다 죽은 나무는 아니고요. 요런 육묘장 같은 데서 잘 물어보고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미자도 작년에 심었는데 오미자도 잘 삽니다. 잘 사는데 자 이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올해 제가 머루포도인데 올해 산림조합에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이 큰 묘목을 구입할 때 제가 포도 농사를 제가 2,000평을 지었었는데 그래도 제가 포도를 이렇게 몇 번을 지금 나무를 쏘갔어요. 결국 죽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요 구별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구입했느냐는 참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조합에서 구입해도 산림조합 분들이 이것을 키워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육모장이나 아니면 이 묘목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들한테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아무리 저게 좋은 걸 판다고 막 이야기를 해도 싸게 판다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산림조합 직원들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육모장에서 자기들이 장난을 치버리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서 구입했냐는 중요하지 않고 정말 그 개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육모장이 있다면 그거 좋죠. 그거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항상 나무를 봐야 됩니다. 나무를. 제 이 경험입니다. 그리고 큰 나무 구입 시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거는 산림조합에서 샀지만 요거는 시장에서 제가 샀습니다. 시장에서 샀는데 공급하는 업체 양심 문제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그렇겠죠. 요 시장에서 샀는데도 이게 제대로 자라지를 않습니다. 갖다 심었는데 포도를 갖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요 밑에는 좀 굵죠. 그런데 위에는 지금 약하죠. 약합니다. 이게 2년을 키워도 이렇게 크질 않아요. 뿌리에서 고생을 너무 했죠. 올해는 이제 좀 클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올해는 늘 있는데 이렇게 굵은 나무들을 구입할 때는 진짜 그 주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굵은 나무를 구입해서 빨리 키우고 싶어서 했는데 굵은 나무를 빨리 키우려면은 당근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야 됩니다. 척근이나
직근을 다 뿌리를 잘 이렇게 원래 판매할 때 잘 떠서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파면은 그런 나무는 괜찮아요. 좋아요. 빨리 클 수도 있겠죠. 있는데 이렇게 진짜 양심적으로 한 대략 해서 팔기 때문에 큰 나무는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큰 나무는 너무 큰 나무는 구입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5년 이상의 큰 나무는 위험하다 이렇게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뭐 더 잘된 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여러 나무를 사봤는데 큰 나무를 살 때의 욕심을 가지고 샀지만 결국에는 저는 다 실패했습니다. 네. 올해도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5년 이상 된 큰 나무는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살 때는 더 주의를 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원줄기의 갈라짐을 체크해야 된다. 제가 이거 3월 26일에 구입을 했어요. 이 나무를 3월 26일에 구입했는데 4월 26일에 고사가 발견됐습니다. 그때 이게 그러니까 이 나무를 살 때 포도나무는 이 수령이 오래된 걸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 껍질이 있거든요. 껍질을 싹 다 벗겨 봐야 됩니다. 벗겨보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벗기면 이미 아마 그 시점에 실금이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정도로 갈라진 한 달도 안 됐는 사이에 이 정도로 갈라짐이 발견된다는 것은 이미 실금이 가 있는 나무를 판매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껍질이 포도나무 껍질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믿고 사와 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키운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껍질을 싹 벗겨 놓은 상태의 나무를 사야 됩니다. 이 다 붙어 있으면 껍질이 붙어 있으면 이 볼 수가 없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냥 가지고 가라든지 이런 나무는 아예 구입하면 안 됩니다. 100% 구입하면 안 되고 싹 벗기 가지고 조사를 해서 실금이라든지 이런 게 가 있으면 안 된다. 예, 그거는 이미 말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나무가 원래 죽어가지고 내가 뿌리를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뿌리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걸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TR율이 있죠. TR율. 여기가 이제 저 지상과 지하의 경계선이잖아요. 경계선. 자, 여기가 경계선이니까 이렇게 경계선이니까 T는 탑이죠. 위로.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이 TR이 있는데 아래 부분이 있는데 이게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 1이 돼야 됩니다. 1이. 한마디로 말하면 위에 크는 거나 뿌리나 같은 양의 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1m가 되는데 위에 거는 1m고 막 1m고 이런데 이 정도 큰데 요거는 손바닥만 한 거예요. 이게. 이래 가지고는 이렇게 할 때는 이걸 이제 나무를 좀 길게 끊어서 분갈이를 할 때도 끊어서 여기에 잔뿌리가 막 나게끔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판매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판매를 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딱 뿌리를 이렇게 보면 이거는 그냥 뽑아가지고 끊어가지고 대충 뭉쳐서 판 거예요. 이런 나무들은 사실 참 이 뿌리는 이 조사를 하기가 참 어렵긴 어려운데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사원이 의심하는 나무는 절대 구입 안 된다. 제가 원래 이 머루포도 나무를 구입을 하면서 구입하려 그러니까 하는 아주머니가 있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죽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자기 그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막 끌고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이 나무가 자꾸 죽었다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된다면서 막 끌고 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치를 챘어야 돼요. 그런 나무는 사면 안 됩니다. 누가 크레임이 왔다. 이 나무는 죽었다는 크레임이 왔다. 이러면 그거는 무조건 사면 안 된다. 이죠. 저는 이렇게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를 사왔습니다. 왜냐하면 뭐 산림조합에서 뭐 이거야 얼마든지 뭐 이런 나무를 팔지는 않을 것이다. 뭐 아주머니가 잘못 알았나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죽은 걸 보고 그렇구나. 판매 사원들이 의심을 한다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한테 죽었다고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뭐 제가 3월 26일에 샀으니까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것을 깊이 생각을 안 한 제 죄도 큰 거죠. 예. 이렇게 두 곳을 양쪽을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 양쪽을 체크했는데 이걸 한번 보면 자, 요 체크했죠. 쭉 가면 나무를 쭉 가면은 요를 이렇게 체크를 한 거죠. 이렇게 체크했을 때는 이미 구입을 하면 안 됐는데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거죠. 예. 자, 뿌리를 죽은 나무를 뽑아서 뿌리의 흙을 제거해 봐야 됩니다. 예. 이렇게 보면 딱 이 갈라진 죽은 나무를 뽑아보니까 요만해요. 요렇게 돼 있어요. 탈탈 트니까 흙을 트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자, 이걸 보니까 손바닥하고 한번 비교보세요. 1m 위에 지상에 탑이 1m가 넘는 나무인데 옆으로도 그렇고 이 크게 했는데 요렇게 이 뿌리 이게 다예요, 이게. 예. 뿌리를 완전히 뽑아서 이렇게 끄는 거죠. 당근을 했는데 이렇게 당근을 해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한 거예요. 이런 나무는 이제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이 나무를 그 뿌리를 뽑아 보니까 뿌리에 죽은 나무를 끊어서 이렇게 죽은 나무를 끊어서 뿌리하고 뿌리가 나무가 워낙 약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워낙 약하니까 이 뿌리에 이런 걸 넣어서 분달을 한 거예요. 그걸 뭉친 거죠. 이 뿌리에 자른 뿌리를 넣고 흙을 뭉쳐서 분달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런 나무를 끊어 넣어 가지고 그러면 뿌리가 많아 보일 거 아닙니까? 이 분다리 자체에. 그러니까 고객이 살 때는 뿌리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걸 뿌리를 뽑아갖고 조사를 딱 해보면 이런 죽은 나무를 뿌리 안에 넣어가지고 같이 흙을 뭉쳐서 판매를 한다. 정말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나무를 판매가 가능하나 요즘 시대에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끔 보면은 도시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과 같은 거 이렇게 구입하다 보면 위에는 큰 사과를 넣고 밑에는 짜잘한 사과 넣죠. 그러면 고객이 받으면 기분이 엄청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큰데 사과가 막 색깔도 좋고 밑에는 조그만하고 썩었고 뭐 일부 뭐 이런 작은 것들이 들어있고 뭐 이상한 사과가 들어있으면 기분이 엄청 안 좋죠. 농부도 묘목을 사면 마찬가지입니다. 묘목을 샀는데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농부 기분이 엄청 안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위에는 멀쩡한 나무같이 딱 생겼는데 안에를 해보면 이건 완전 작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죽었고 썩은 사과를 여놓은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죽은 나무를 뿌리에 이어가지고 뭉쳐서 이렇게 겉보기에만 뿌리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이것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이런 판매를 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새로 생각한 거는 이거는 잠시 제가 그 뿌리를 이어놓은 뿌리를 해놓습니다. 실제는 뿌리는 손바닥만 한데 이거는 기다란 해갖고 이어놓으니까 이 분달을 했으니까 이래 커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뿌리를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는 제가 순번을 잘못 넣어놨네요. 하여튼 요렇게 넣어놨을 때 여기를 밀어봐야 됩니다. 분다리를 이렇게 헝겊으로 쌓아놨더라도 약간 이 뿌리가 보이거든요. 뿌리가 보일 때 그 뿌리를 싹 옆으로 강하게 밀어보면 옆으로 빠지면 이 가짜 뿌리. 예. 옆으로 밀리면 가짜 뿌리고 이런 거는 밀리지 않죠. 이런 거 원뿌리는 강력하게 밀어도 이 나무가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는데 사실 이 나무 원뿌리를 딱 잡고 이런 것들은 가짜로 해놓은 뿌리들은 딱 옆에서 밀면 밀리는 거죠. 옆으로. 이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만약에 이런 분다리를 한 묘목을 사면 반드시 이렇게 밀어볼 겁니다. 옆에 이런 뿔이 나오는데 여기를 강하게 밀어서 옆으로 빠지면 이건 가짜 뿌리예요. 이것을 요번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뿌리가 나오면 교환이 됩니다.
이 처음에는 그 산림조합에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뭐 죽은 나무는 사실 나무를 키우다 보면은 사다가 심다 보면 묘목도 죽거든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보상을 안 해줍니다. 잘. 예. 물론 뭐 어떤 육모장에서는 해주는 육모장도 있는데 뭐 100나무 갖고 왔는데 한두 나무 죽었다고 뭐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뿌리에 이런 죽은 뿌리를 넣어갖고 분달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발견되면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삶조합에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에 묘목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묘목을 주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내가 이 묘목 하나 뭐 18,000원 주고 샀는데 이 18,000원 돈 그게 아까워가지고 뭐 이걸 내년에 꼭 받아야겠다 이래서 이야기는 한 건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도시에 사는 분들은 사과를 샀는데 밑에 썩은 사과가 들어있다면 기분이 나쁘듯이 농부는 위에는 멀쩡한 그 묘목인데 뿌리 안에가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면 그게 똑같이 사과를 구입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도시 사람들이 사과를 구입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일단 이런 그 묘목들을 구입하게 되면 진짜 기분이 안 좋아요. 저도 기분이 엄청 안 좋았는데 그래 이야기를 했더니 내년에 묘목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내년에 한번 찾아가서 진짜 묘목을 주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삶조합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묘목 판매하는 그 농원에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팔면 농부는 기분이 엄청 안 좋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강하게 옆으로 밀어 요건 제가 아까 때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 갖고 이렇게 분다리를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옆으로 밀면 흔들리겠죠. 이런 나무들은 안 흔들리겠지만은 이런 붙어있는 나무는 안 흔들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흔들리겠죠. 이 보면은 이 뿌리보다 이 뿌리는 뭐 전부 요렇죠. 이런데 가짜 뿌리는 이렇게 긴 걸 넣어놨어요. 이렇게 긴 걸.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뭉친 거죠. 이렇게 뭉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진짜 옆에 조사할 때 철저히 자기가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뿌리 뭉쳐놨기 때문에 흙하고 뭉쳐놨기 때문에 참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육모장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고 정말 그 양심적으로 하는 분들 보면은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 밑에 이렇게 팽이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팽이처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잔뿌리가 막 많이 나거든요. 이 끊으면은 그때 이제 이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 나무는 잘 사는데 이런 나무들은 정말 좋지를 않습니다. 자, 이제 그 묘목 구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믿을 수 있는 육모장에서 구입하는 게 가장 좋고요. 광고나 언론 플레이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년 이상의 큰 나무는 위험하고 그 다음에 원줄기 제가 이야기했죠.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껍질이 있기 때문에 껍질을 완전히 벗기고 원줄기에 갈라짐이 있는가를 반드시 보고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TRU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TRU를 생각해서 상단부에 있는 나무가 크면 클수록 뿌리의 양이 많아야 되고 잔뿌리가 많아야 됩니다. 뿌리의 양이 적을 때는 잔뿌리가 굉장히 많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잔뿌리도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런 걸 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뿌리를 강하게 옆으로 밀어서 가짜 뿌리를 체크한다. 뿌리를 강하게 옆으로 밀어 가지고 가짜 뿌리가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매 사원이 의심하는 나무는 절대 구입하면 안 된다. 이것은 제가 경험으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상이 가능한 묘목, 이런 거는 죽은 나무는 반드시 뽑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에 문제가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내년에 묘목을 받기로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 경험으로 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묘목 구입 시의 주의사항, 그리고 보상이 가능한 묘목, 그 다음에 절대 구입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체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물론 뭐 인간이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